그날 밤, 저는 제 사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는 방 바로 옆에서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더 울었어요. 55살. 제가 이렇게 다른 남자의 온기를 갈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가 제 딸의 남편이라는 걸요. 저는 박은숙입니다. 올해 55살, 남편과는 3년 전에 사별했어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이제는 엄마를 엄마로 안 봐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그냥 편하게 쉬세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엄마 입맛은 우리랑 안 맞잖아요. 우리끼리 먹을게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우리 집 손님이 되어갔습니다. 제 집에서요. 그런데 사위는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 좀 어떠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착한 사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손길이, 목소리가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음을 느낀 순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55살, 시어머니와 32살 사위에 금지된 위로에 대하여.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회사 가다가 쓰러져서. 그렇게 남편은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준호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때 27살이던 준호.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책임진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 봐요. 남편이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준호가 서서히 집안의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험금은 제가 관리할게요. 엄마 혼자 쓰시면 금방 없어져요. 엄마, 이 집은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엄마,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돈 뜯어갈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제 삶이 준호의 허락사항이 되어갔어요. 처음엔 그래도 고마웠어요. 아들이 엄마를 챙기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이건 챙기는 게 아니라 감시라는 거요. 엄마, 또 백화점 갔다 오셨어요? 뭐 사셨는데요? 엄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요? 엄마, 머리 염색하셨네요. 돈 얼마나 썼어요? 55살 여자가 외출하고 옷 사고 머리 하는 게 다 보고해야 할 일이 됐어요. 더 힘든 건 며느리였습니다. 2년 전 준호가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서연이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이도 준호를 닮아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먹을게요. 어머니는 방에서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 거실에서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우리 보는 프로그램 소리 안 들려요. 어머니가 하신 음식은 저희 입맛이랑 안 맞아요. 저희가 시켜 먹을게요. 제가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제가 눈치를 보게 됐어요.
설거지를 하면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물 낭비하지 마세요. 청소를 하면 어머니, 그냥 계세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요리를 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서서히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준호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우리 외식하고 올게요. 저는 그냥 물었어요. 어디 가는데? 그냥 고깃집이요. 엄마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 고기 좋아해요. 나도 가면 안 될까? 준호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부부끼리 좀 있고 싶어요. 맨날 엄마랑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답답하다고요. 엄마가 있는 게 답답하다고요. 그래, 알았어. 다녀와.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아무도 안 먹을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 우리 딸 지연이와 사위 민우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로 민우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32살 민우. 딸보다 3살 많은 사위. 언제 봐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 지연아. 오빠는? 아, 오빠 외식 갔대요. 우리만 왔어요. 지연이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물었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아직. 엄마도 안 드셨어요. 오빠는 왜 엄마 두고 가요? 지연이가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너희 오빠도 결혼하고 신혼인데 뭐. 신혼은 무슨. 결혼한 지 2년 됐는데요. 지연이가 투덜거렸어요. 어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고기 사왔어요. 여기서 같이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어머, 그래도 되겠니? 저는 어머니가 구워주신 고기가 제일 맛있던데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요? 제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는 말. 그럼 엄마가 맛있게 구워줄게.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고기를 구워주고 상추에 싸주고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게 이렇게 당연한 일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치,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맛있지? 지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우가 옆에 왔어요.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는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표정에 다 나와요. 저희 집에 오실 때랑 여기 계실 때랑 완전 다르세요. 민우가 그릇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희 집 오시면 표정이 확 밝아지시는데 여기 계시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무슨 말인지.
괜찮아. 엄마 노릇이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어머니도 행복하셔야죠. 민우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지연이와 민우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아직 안 들어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문득 민우의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니도 행복하셔야죠. 행복. 그게 뭐였더라?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그 후로 지연이와 민우가 자주 놀러 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처음에는 지연이 때문에 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민우도 오고 싶어서 온다는 걸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식이야. 근데 민우는 엄마 댁 갈래. 지연이 없이? 응. 엄마 외로울까봐 걱정된대. 괜찮지? 그래도 되겠니? 민우 혼자. 민우가 가고 싶대요. 엄마, 그냥 받아줘. 그렇게 민우가 혼자 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민우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연이는? 회식이래요. 저만 왔어요. 민우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괜찮았니? 혼자 오기.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착한 사위의 인사말이었을 텐데. 어머니, 오늘 뭐 하고 계셨어요? 아, 그냥 TV 보고 있었어. 준호 형은요? 응. 서연이랑 나갔어. 또 둘이. 제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나 봐요. 민우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랑 산책하실래요? 산책. 네. 날씨 좋잖아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인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가을 오후였고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죠. 어머니, 가을 좋아하세요? 응, 좋아해. 선선하니까 좋더라. 저도 가을이 제일 좋아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말없이 걷다가 가끔 대화하고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알았어? 보여요. 표정에 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준호 형이 너무하는 것 같아요.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대충 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남자들이 원래 그렇잖아.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민우가 멈춰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같은 분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민우야. 어머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우가 한 발짝 가까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55년을 살면서 누가 이런 말을 해줬던가요?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왜 우세요, 어머니?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미안해. 그냥.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그렇게 말해줘서. 민우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누군가의 위로가, 관심이, 따뜻함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공원 한가운데서. 민우의 손이 제 어깨에 있고, 저는 울고 있고. 어머니, 저녁 먹으러 갈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야 뭐든 좋아. 민우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니에요. 오늘은 어머니가 고르세요. 우리는 작은 한정식 집에 갔어요. 제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죠. 여기 오고 싶었어요? 응. 예전에 남편이랑 오려고 했었는데 말끝을 흐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못 온 곳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시는 거네요. 저랑.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민우는 저를 챙겼어요.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더 시켜주고. 민우야, 너 왜 이렇게 잘해줘? 식사를 마치고 저는 물었어요. 어머니가 소중하니까요. 지연이가 부탁했어.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우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사람. 55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그냥 은숙이로 불린 적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나올래요? 저랑.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될까? 왜 안 돼요? 저는 어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좋은데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우야, 너 일 바쁘잖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우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자꾸 민우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위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32살 사위에게, 제 딸의 남편에게. 안 돼요, 은수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민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 감정이 커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우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왜? 그냥 뵙고 싶어서요. 저희 집 올래요? 지연이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보고 싶다는데요. 그날 저녁 저는 지연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민우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연이는? 지연이가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요.
조금 늦는데요. 그럼 나 나중에 올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네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차 드릴게요. 민우가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지연이와 민우의 결혼사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저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 캐모마일 차 좋아하시죠? 민우가 찻잔을 들고 왔어요. 어머,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기억해요. 민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어요. 조금. 민우야, 지연이는 언제 온대? 1시간 후쯤요. 왜요? 불편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은 불편했어요. 민우와 단둘이 있는 게 이 떨리는 마음이 들킬까봐. 어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저희 본 이후로. 그냥 비슷해. 준호 형이랑은요? 응.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도 싸웠어. 내가 청소한다고 했더니 자기들 방식이 있다고. 준호 형은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민우가 화난 듯 말했어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익숙해지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민우야. 어머니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민우의 손이 따뜻했어요. 존중받아야 해요. 사랑받아야 하고요. 민우야, 손. 어머니. 민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한테 이상한 감정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요. 민우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안아드리고 싶어요. 위로해드리고 싶고. 민우야, 안 돼. 우린 알아요. 알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도 느끼시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민우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지연이 생각해봐. 저도 그래서 괴로워요. 지연이한테 미안하죠. 민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면 자꾸 생각나요. 이렇게 예쁜 분이 왜 이렇게 외로워야 하나. 민우야.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한테 아무 감정 없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제 뺨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어머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민우야.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우린 정말 안 돼. 왜요? 지현이만 없으면 돼요? 민우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만약 지연이가 없다면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엄마 왔어? 지현이였어요.
저와 민우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지현아.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왔구나, 딸. 엄마 왜 얼굴 빨개? 아, 차가 뜨거워서. 민우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뜨거운 차 드렸더니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 민우야, 조심하지. 엄마 데일 뻔했잖아. 지연이가 민우를 툭 쳤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민우의 말이, 눈빛이,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지연이가 없다면. 하지만 지연이는 있었어요. 제 딸이고 민우의 아내였죠. 저는 이러면 안 됐어요. 절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렐까요? 왜 자꾸 민우가 보고 싶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55살.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우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어요. 아직 안 잤어. 저도요. 자꾸 어머니 생각나요. 민우야, 우린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못 참겠어요. 참아야 해. 우리 둘 다. 어머니도 힘드시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응. 힘들어. 어머니, 만나요. 내일. 안 돼. 제발요. 한 번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어요. 어디서? 다음 날 오후. 저는 민우가 말한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였죠. 민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일어서며 저를 맞았어요.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응.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민우야, 우리 오늘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자꾸 보고 싶어요. 지연이는? 사랑해요. 물론. 하지만. 민우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이건 연민이 아니에요.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어머니를 여자로 보고 있어요. 매력적인 여자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 정말 아무 감정 없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 민우가 숨을 들이켰어요. 있어요? 정말. 응. 나도 몰랐는데 있더라. 너한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우야, 그래도 안 돼. 우린 정말 안 되는 사이야. 왜요? 넌 내 딸의 남편이잖아. 내 사위고. 그게 전부예요? 민우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만약 제가 지연이 남편이 아니었다면요? 그럼.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그럼 만날 수 있었어요? 민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지도 몰라.
민우가 쓰게 웃었어요. 결국 우린 타이밍이 안 맞는 거네요. 응. 우린 태어나면 안 될 감정을 가진 거야. 카페를 나서면서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후회 안 해요. 뭐가? 어머니 좋아하는 거요. 이 감정 가진 거. 민우가 제 눈을 봤어요. 비록 이루어질 순 없지만 어머니를 좋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민우야. 뭐가요? 날 여자로 봐줘서.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였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죠. 그 후로 2주가 지났어요. 저와 민우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참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밤 준호와 서연이가 또 저를 무시한 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저희끼리 먹을게요. 엄마가 한 음식 있는데, 저희 입맛이랑 안 맞아요. 그냥 치우세요. 그렇게 또 혼자 먹는 저녁.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TV 보다가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해주는 누군가와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우야,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울고 계세요? 아니야. 어디세요? 지금 갈게요. 안 돼, 민우야. 지연이는? 지연이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갈게요. 30분 후, 민우가 왔어요.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가. 또.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민우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준호 형 어디 갔어요? 서연이랑 외출했어. 또 둘이. 혼자 계셨어요? 이 넓은 집에. 응.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사 오세요. 저희 집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으면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저희랑 사세요. 민우야, 그건 지연이도 찬성할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힘들어 하시는 거 지연이도 알아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안 돼. 너희한테 피해 줄 수 없어. 피해가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민우야. 특히 저는요.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약속했잖아. 이러지 않기로. 알아요. 하지만 민우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우는 거 보면 미치겠어요.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민우야, 안 돼. 어머니도 원하잖아요. 민우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민우야. 정말 안 돼. 하지만 제 손은 그의 셔츠를 잡고 있었어요. 밀어내야 하는데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그리고 뺨에, 그리고 민우야. 저는 그를 밀쳐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집에 가. 빨리. 어머니. 가, 민우야. 제발. 민우가 일어섰어요. 미안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정말로. 알아요. 죄송해요. 민우가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응.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어머니한테 이런 감정 가진 거.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은수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손길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 3시쯤 문자가 왔어요. 민우였습니다. 어머니, 잠드셨어요? 아직. 저도요. 어머니 생각에. 민우야, 우리 이러지 말자.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만약 우리가 다른 관계였다면 어머니는 저를 받아주셨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그랬을지도 몰라. 그거면 돼요. 민우야? 어머니도 절 느끼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우린 알아요. 이룰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어머니, 이 감정만큼은 진짜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진짜야, 민우야. 이 감정. 어머니. 하지만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우리 둘 다 지연이를 사랑하잖아. 네. 우리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새벽 5시까지. 이룰 수 없는 감정에 대해, 금지된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야겠다고. 준호네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민우와의 거리도 멀어져야 하고, 준호의 무시에서도 벗어나야 했어요. 그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사 갈게. 엄마가요? 왜요? 너희 불편할 것 같아서. 엄마도 혼자 살고 싶고. 갑자기요? 응. 작은 원룸 하나 구할게.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엄마도 자유롭게 사시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는 2주 만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연이와 민우가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편할 것 같아. 그래도 오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쫓아내다니. 아니야, 엄마가 나간 거야. 민우는 말없이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슬픈 표정을 지었죠. 짐을 다 옮기고 지연이가 먼저 갔어요. 엄마, 나 회사 가봐야 해. 민우가 마저 도와줄게. 그래, 다녀와. 지연이가 가고 민우와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외로우실 텐데. 익숙해질 거야. 우리는 침묵했어요. 민우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우리 집 보여요. 응. 저기, 저 아파트. 우리 집이에요. 민우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보였어요. 가깝네. 네. 걸어서 10분이요. 민우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 오세요. 민우야, 우리 약속했잖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민우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기 싫어요. 나 괜찮아. 거짓말.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눈빛 보면 알아요. 얼마나 외로우신지. 민우야, 저도 외로워요. 어머니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정말.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못해서. 아니야, 민우야. 고마워. 저도 그를 안았어요. 조금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한가운데서 금지된 포옹을. 그날 민우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원룸에서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민우네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곳. 갈 수 없는 곳. 그날 밤부터 저의 진짜 외로움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사는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원룸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제 숨소리만 들릴 때가 있었죠. 준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잘 지내세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달랐어요. 매일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세요. 저녁은 거르지 마세요. 그 문자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민우야?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음식 사왔어요. 민우가 들어왔어요. 지현이는? 친구 결혼식 2차 갔어요. 늦게 온대요. 그럼 혼자. 어머니 생각나서 왔어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어때요? 외로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조용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 준호 형은 연락도 없어요? 응. 한 번도. 민우가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친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죠? 괜찮아. 이제 익숙해. 익숙해지면 안 되죠.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올게요. 민우야, 우리 이러면.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2살 젊고 건강한 남자.
제 딸의 남편.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민우였어요. 저를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마워. 민우가 커피를 내려왔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우리 둘 다 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응. 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지현이랑 요즘 안 좋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멀어지는 느낌. 민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연이랑 있을 때보다 어머니랑 있을 때가 더 편해요. 민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사실이에요. 민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해 하시잖아요. 민우야, 지연이는 항상 뭔가를 요구해요. 더 벌어오라, 더 잘해라, 더 멋있어져라. 민우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제 말에 민우가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한 말을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제가 사위에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를 사랑하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아니에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말해줘요. 가족 이상이라는 걸. 민우야, 우린.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민우가 고백했어요. 여자로서 사랑해요. 지연이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안 돼, 민우야. 이러면 정말 안 돼. 왜요? 서로 좋아하는데. 지연이는 저한테 관심 없어요. 요즘 보면 남편이라기보다 ATM 같아요. 민우가 쓰게 웃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라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잖아요. 민우야, 그래도. 민우가 제 뺨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어머니, 솔직해지세요. 저 원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물이 대답을 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민우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민우야, 어머니, 오늘 밤만이라도 솔직해져도 될까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그리고 뺨에, 그리고 입술에. 저는 그를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셔츠를 잡았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어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숨이 찰 때까지 우리는 입술을 떼지 않았어요. 어머니.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나도. 저도 숨이 가빴어요. 나도 멈출 수 없어.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우야, 우리 정말.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해. 오히려 이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저도요. 민우가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제 옆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우야.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5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민우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어머니. 응. 이제 어떡하죠? 민우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저도요. 절대 후회 안 해요. 민우가 저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민우야, 우린.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이제 어머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저도 똑같았어요. 나도 이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민우가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지연이 오기 전에 가야 해요. 응. 현관문 앞에서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민우야. 다시 올게요. 응, 기다릴게. 민우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방금 전 일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금 뭘 한 거죠? 제 딸의 남편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어요. 55살에 처음 느껴본 진짜 사랑. 그날 이후로 우리의 비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가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지연이가 제게 전화했어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이혼하자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연아, 엄마 도와주세요. 민우 좀 말려주세요.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엄마가 미안해요? 지연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우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민우가 사귀고 있어. 그 순간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엄마가 내 남편을 빼앗아. 지연이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연아, 듣기만 해줘. 엄마 변명 들어줘. 변명, 무슨 변명을 하려고요? 우린 사랑해. 서로. 사랑. 지연이가 비웃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배신이에요. 지연아.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제가 낳은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민우가 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 괜찮아, 민우야.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지연이가 우리 딸이 얼마나 아플까.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우도 울고 있었어요.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요.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사위랑 바람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준호야, 엄마, 지연이 생각은 안 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은 무슨, 당장 그만두세요. 준호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위랑 이러면 어떡해요. 준호야, 너한테 물어볼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언제 행복했던 것 같니? 너랑 같이 살 때 엄마 행복했니? 준호가 침묵했어요. 넌 엄마를 엄마로 안 봤잖아. 그냥 집 관리인처럼 봤지. 그건 엄마는 55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나쁜 거니? 하지만 사위는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 잘못된 거라는 거.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우만이 날 사람으로 봤어. 55살 늙은 여자를 여자로 봐줬다고. 준호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해 못하겠어요. 절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두 자식을 모두 잃었어요. 그날 밤 민우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연이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준호도, 저도요. 하지만 어머니,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거. 나도.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를 사랑하게 된 건 후회 안 해.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7살, 민우는 34살이 되었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워요. 저 여자 사위랑 산대. 나이 차이가 얼마야? 23살. 창피한 줄도 모르네. 하지만 저는 견뎠어요. 민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지연이는 1년 후에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답했죠. 그래, 딸.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지연이는 많이 성숙해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응. 하지만 엄마 표정 보니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지연이가 쓰게 웃었어요. 민우 오빠. 아니, 민우랑 있을 때보다 훨씬 밝으세요. 지연아, 엄마가 평생 희생하신 거 알아요. 할머니 모시고, 아빠 뒷바라지하고, 우리 키우고.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고마워, 지연아. 저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도 이제 받아들일게요. 정말. 네.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저는 딸을 되찾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준호도 그 뒤 몇 달 후에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 저는 57살입니다. 민우와 함께 산 지 2년째예요. 여전히 주변 시선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아침마다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고요. 물론 제 선택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그건 제가 평생 안고 갈 죄예요. 하지만 그래도요.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우와 함께한 2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은숙 씨, 뭐 해요? 민우가 부엌에서 부릅니다. 지금 가. 저는 웃으며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나의 선택에게로, 나의 행복에게로. 이것이 55살 박은숙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사위에게 사랑받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진짜 행복을 찾은, 늦었지만 용감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